저는 항상 작가는 타고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정말 타고난 작가는 정말 소수의 몇몇 정도는 있습니다. 모두 노력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어떤 극한 상황이 되면 누구든지 글을 써서 책을 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극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글은 쓸 수가 있습니다. 이분을 한번 볼까요? 중국의 류웨이라는 사람인데 이 청년은 세계 유일의 발가락 피아니스트입니다. 10살 때였죠. 숨바꼭질을 하다가 어떤 변압기 전선을 잘못 건드려서 이렇게 10만 볼트의 고압 전류에 감전돼서 그 사고로 양팔을 잃었죠. 그 이후로 남은 발가락, 남은 다리로 두 발로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TV에 그 놀라운 대 스타킹이 옛날에 있었습니다. 강호동이 진행하던 거기에 출연해가지고도 많이 알려졌습니다. 근데 이제 그가 한 말 중에서 굉장히 저는 참 울림을 주는 말이 있는데 이 청년이 이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서전을 썼습니다. 자기의 인생을 책으로 옮겨가지고 물론 뭐 글자는 대피를 해줬을 수도 있는데 그 제목이 한번 보십시오. 죽거나 멋지게 살거나 자기 인생을 다 푸는 건데 자 질문을 했습니다. 어, 당신은 만약에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지금 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? 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질문을 하니까 류웨이가 답변을 하죠. 그런 가정은 아주 불필요한 것이다. 현실에는 임의와 피록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. 이미 일어났거나 비록 지금 이럴지라도 진짜 대단한 말이지 않습니까? 우리는 항상 내가 예전에 그 사랑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이라든지 옛날에 내가 그 일만 했더라면 이라든지 내가 그때 예, 어, 그걸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든지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. 이미 일어났잖아요. 그래서 이미 일어난 것을 나는 받아들이고 비록 내가 그 일어난 일로 인해서 지금 현재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. 비록에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분의 책 제목이 죽거나 멋지게 살거나 내 인생은 딱 이분법밖에 없다. 죽거나 멋지게 살거나. 그렇지만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남은 답은 무엇입니까? 네, 비록 몸이 양팔을 잃었더라도 나는 멋지게 살아야 한다. 멋지게 살 거다. 라는 그 신념이 담겨져 있죠. 오규원 시인을 통해서 작가는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또 되돌아 보겠습니다. 오규원 시인은 2007년에 돌아가셨습니다. 이분은 아마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.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하셨고요. 1941년생입니다. 나중에 서울예대 문창과 교수도 하셨는데 동아대 출신 중에서 이렇게 작가들이 참 많습니다. 유명한 거기 교수하셨던 법학과 교수하셨던 현석 김병규 선생님도 계셨고요. 어쨌든 이 오규원 시인께서는 돌아가실 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운명하기 직전에 제자들하고 가족들이 주변에 있었죠. 있었는데 운명 직전에 제자의 손을 이렇게 이제 끌어당겨 가지고 그 손바닥에 자기의 그 손톱으로 이렇게 글자를 적어 주셨다고 합니다. 그것이 이 이야기입니다. 한적한 오후다. 불타는 오후다. 더 이럴 것이 없는 오후다. 나는 나무 속에서 자본다.
아마 이제 곧 있으면 관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상징하지 않았을까요? 그래서 참 운명 직전에까지 그 시인의 시인으로서 끝까지 예, 글을 쓰고자 했던 그 마음 속에 있던 비록 입말은 할 수 없을지언정 마지막까지 자신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제자의 손바닥에 남겨서 그때 이제 돌아가시고 신문에 기사로서 이 부분이 실렸습니다. 참 감동을 주는 그런 예, 마지막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네, 그런 의미에서 돈키호테를 한번 살펴볼까요? 예,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그 중에 하나도 돈키호테가 되겠습니다. 예, 어르신들, 돈키호테 하면 돈키호테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 우리가 저기 책 속에 나왔던 돈키호테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계시는지요? 예. 모두 다 돈키호테는 아주 뭐 이렇게 정신 나간 시골 노인 그리고 뭐 로시난테라는 그 깡마른 말을 타고 노떼야 투구를 쓰고 그리고 종인 산초를 데리고 시종인 산초를 데리고 아주 뭐 엉터리 여행을 모험 여행을 떠나는 그 참 미치광이 어, 그런 뭐 이게 과대망상증을 지닌 그런 인물 어리석고 뭐 황당무계한 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렇게 하는 데는 뭐 이유가 있죠. 처음에 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번역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제 육당 최남선 선생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그 돈키호테의 내용 중에서 전체를 번역하지 않고 아주 일부분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 이야기, 그 영웅담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개개망측한 그 기행 이야기 그것만 이렇게 몇 군데만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둔 기호전기 이렇게 우리나라에 소개를 해가 그게 효시가 되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 뭐 어린아이들한테 돈키호테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돈키호테를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돈키호테는 완역판 두 권인데 굉장히 두껍습니다. 상하 이렇게가 1800쪽 정도 됩니다. 그래서 그 뭐 한 2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돈키호테를 읽으신 분은 실제로 많지 않더라고요. 거기 보면 그 돈키호테는 정말 우리가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. 돈키호테와 그 시종인 산초가 하는 대화만 보더라도 어,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? 명문장 그리고 우리가 줄을 꺼서 가슴에 새겨 두어야 할 그런 문구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 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. 돈키호테가 어떻게 합니까? 저기 시종 산초가 이제 돈키호테가 어디 있게 막 적을 만나갖고 뛰어들려고 하면 산초는 항상 말리잖아요. 말리면 돈키호테는 친구여 두려움이란 땅에 묻어라 하면서 자기 혼자 당당히 내가 나서하고 앞장서는데 감히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감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감히 용감한 사람도 가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며 감히 닿을 수 없는 저 밤하늘의 별에 이른다는 것 이것이 나의 순례이며 저 별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길이라오. 예, 돈키호테는 어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고 자신의 신념을 실행을 하죠. 왜? 아무리 희망이 없을지라도 또한 아무리 멀리 있을지라도 자기는 예, 두려움은 땅에 묻고 나는 그 정의를 위해서 불의를 맞서기 위해서
당당히 앞서겠다 하는 그런 신념을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줍니다. 그러면서 돈키호테는 주변에 그 약자와 아주 불쌍한 사람에게도 따뜻한 이래 인간애를 가시면서 돕고 이 사람은 용기를 이렇게 내죠. 그래서 우리가 참 돈키호테를 응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돈키호테는 자기 자신이 분명히 뭐가 되고 싶은지 알고 있죠. 자기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가 되겠다고 그런 꿈을 꾸면서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참 실패하더라도 이 돈키호테처럼 도전해 봐야만 후회가 남지 않는다는 것도 한번 새기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